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은 소태산 기념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접견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합니다.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미국 자치교원 2차 온라인 공청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을밤의 낭만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서울 은덕문화원에서 진행된 일원 문화 한마당, 은덕문화원 전통예술 한마당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교구 남원교당의 가교 역할로 가능했던 원광대학교 병원 원누리 후원회의 따뜻한 나눔 현장 이야기와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진행된 환경교육과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6대 종단의 종교인 기후비상선언 소식을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금산 건도갑교무의 마음공부 앱 개발 소식과 함께 화상 연결로 건도갑교무에게 마음공부 앱 활용법을 직접 들어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은 소태산 기념관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접견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원불교의 방역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소태산 기념관을 찾아 오도철 교정원장을 예방했습니다. 각 종단을 예방하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협조를 당부해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도철 교정원장을 만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고 교도님들과 국민들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어렵더라도 방역을 위해 잘 참으실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원불교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재가 출가교도가 합심해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회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온라인과 비대면 교화 활동을 적극 개발하고 실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맞이한 오도철 교정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원불교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주변의 신앙이 다른 분들에게도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국민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리이며 지혜라는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미국 교화와 교화의 세계화를 위한 미국 자치교원 2차 공청회가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생중계된 2차 공청회에서 원불교 미국 자치교원 재정 방향과 미국 총부 교화단 관리본부의 역할이 논의됐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자치교원 2차 온라인 공청회가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진행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이번 2차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건종 기획실장은 대산종사님께서 국외 총부에 대한 구상을 하셨고 원기 84년 5차 개헌 시 제5장 국외 총부를 신설해 세계 각국의 자치교원을 마련하고 각국의 원불교 교화를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주셨다고 운을 뗀 뒤 그 이후에 20년간 국외 총부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이번 교정원에서 정책으로 선정 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2차 공청회는 미국 자치교원 재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이며 작년 3월부터 TFT를 구성해 공청회와 설명회, 미국 현지 교무들과의 여러 차례 소통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이후 중앙교의회와 수의단회의 승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단 3대 3회 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인간의 무력으로 생명 공동체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에 교단은 생명 공동체의 건강을 다시 살려내고 낙원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교단 4대를 향한 교단의 체제를 새롭게 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국 총부 건설이 그 중심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사영인 국제부장의 미국 자치 교헌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내용 설명으로는 미국 자치교원의 재정 방향에 대한 설명, 중앙총부와 국외총부의 관계, 미국 자치총부의 조직 구성, 미국 종법사의 지위와 역할, 미국 종법사의 퇴임 후 예우, 미국 수의단회 구성과 역할, 공의 수렴과 의사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미국 자치교원에 들어있는 교화단 관리본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국 현지에서 교화 활동을 하는 교무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통해 교헌 제정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바람과 중앙총부의 교정원과 미국 총부의 교화단 관리본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자치교원 제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친 사영인 국제부장은 오늘 이 시간이 미국 자치교원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교단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미국 자치교헌, 미국 총부 설치, 미국 종법사 임명은 교법의 현지화를 위한 국외 총부의 첫 번째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세교단 건설을 향한 미국 총부 설치와 미국 자치교헌 제정은 오는 11월 중앙교의회와 수의단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승인되면 내년 1월에 미국 종법사가 임명되고 6월에 미국 종법사 추대식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종법사 보좌회의라는 임시기구가 조직돼 종법사의 운영을 돕게 되며 교규와 교령 마련 및 재정 문제와 인사권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4대가 시작하는 원기 109년 9월에 미국 수의단원 선거를 통해 완성된 미국 총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은덕문화원에서는 매년 가을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전통예술 한마당이 진행됐습니다. 원불교 수도 도량이자 서울 미래유산인 은덕문화원에서 풍성한 가을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창덕궁 옆에 자리한 은덕문화원은 푸른 녹음과 고즈넉한 한옥을 배경으로 도심 속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데요. 선선해지는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전통예술 한마당이 은덕문화원 앞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원음방송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이번 가을 문화 행사인 전통예술 한마당에는 한국무용과 연주, 그리고 우리의 소리까지 다양한 전통 우리문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총 3부에 걸쳐 진행된 전통예술 한마당은 이미조류 한량무의 이우선, 경기민요의 하지아 심현경, 검은고와 가야금을 연주한 국악듀오 다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날의 진행을 맡은 소리꾼 오단해와 밴드 상생의 협연이 이루어집니다. 은덕문화원은 매년 가을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을문화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방송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데요. 이날 공연은 오는 10월 3일 WBS 원음방송TV를 통해 오전 10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풍성한 특별 전시회도 열립니다.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윤호섭 작가의 나무, 숲 그린 아트전과 철사 아티스트 조화은경 작가의 숲이 있는 작은 방, 그리고 육상표 사진 작가의 사진전도 전시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요즘, 은덕문화원의 가을문화 공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6대 종단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교육과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20 종교인 대화마당을 소태산기념관 소태산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함께한 2020 종교인 대화마당은 6대 종단의 종교인이 함께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020 종교인 대화마당은 원불교 김선명 교무의 경종 10타로 시작했고, 김선명 교무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 즉시 우리 모든 인류가 각성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가는 실천 행동에 함께 나서자고 촉구하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로 지혜를 나누고 배워서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나설 때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상의 변화는 더욱 빠르고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인의 실천 의지를 담은 종교인 기후행동선언이 발표됐는데요. 종교인 선언은 원불교를 포함해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의 6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해 행동선언을 통해 세계 종교인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행동에 적극 참여해주길 독려했습니다. 선언문 낭독 후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대표 조계종 원행스님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목사, 천도교 송범두 교령,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의 인사말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구와 우리는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된 은혜의 관계임을 명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실천을 나투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천지 만물은 정복과 약탈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관계임을 알아 회복하는 불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6대 종단이 친환경적인 삶의 실천을 다짐하는 기후행동선언의 취지를 깊이 공감한다며, 이날 종교인부터 시작된 기후행동이 우리 모든 국민에게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020 종교인 대화마당 2부에서는 생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인의 삶을 주제로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의 특별 강연과 종교인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전북교구 남원교당이 수해 지역 복구 활동을 위한 가교 역할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원누리 후원회는 지난 10일 수해를 본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에 가스레인지를 기부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교직원들의 후원 모임인 원누리 후원회는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남원시를 찾아 1,000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46대를 기탁하고 용전마을의 수해 가구 입주 상황에 맞춰 업체를 통해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지원에 남원교당의 조력이 컸습니다. 용전마을은 수해로 가옥과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 피해를 본 지역으로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 전북교구 봉공회가 10여일 동안 현장에서 피해 복구 활동을 진행하며 인연을 맺은 마을이기도 합니다. 남원 수해 지역 복구 활동에 원봉공회 등 교단적 지원이 큰 힘이 됐고, 남원교당의 가교 역할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권하 원광대학교 병원장은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남원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마음을 함께 한다라고 전했고, 이환주 남원시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민이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원불교와 원광대학교 병원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남원교당 이성일 교무는 남원 금지면 하도리와 용전리 마을은 지붕까지 물이 잠기는 등 상당한 수해 피해가 있었다라며, 전북교구를 중심으로 교당 봉공회원과 재가 출가 교도들이 일심으로 수해 복구를 위해 합력해줬고, 은혜심기 운동본부 등 교단적인 지원까지 포함하면 남원교당을 통해
3,300여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이 남원시에 지원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원교당 이덕윤 교무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까지 겹쳐 힘들어하는 남원 수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전북교구의 도움의 손길과 교단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침수 피해를 본 수해 지역의 재해 복구로 수해 지역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 지역 활기를 되찾아야겠는데요. 원광대학교 원느리 후원회의 기부 물품이 피해 가구에 힘이 되기를 바라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손길과 협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음 공부를 지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는 일기법을 지도하는 금산 권도갑 교무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음 공부 앱을 제작했습니다. 권도갑 교무의 마음일기 앱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일기의 활성도를 높여 상시 마음 챙김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특히 마음에 나타나는 우울, 화남, 평온 등 감정 수치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의 문답 감정, 공감 등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 온라인을 통한 마음 공부인들과의 소통이 장점입니다. 온삼 마음일기는 4단계의 기재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의 창은 화난다, 속상하다 등 일어나는 감정의 사실적 기재와 왜 그러한 감정이 일어났는지의 현실 상황을 서술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생각의 창은 왜 지금의 감정이 일어났는지의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해 판단과 분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현실을 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세 번째 깨어남의 창에서는 문제의 근본이 나에게 있음을 찾게 해 일어난 현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여주며, 네 번째 창조의 창은 모든 가치의 결정은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 은혜를 찾아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권도갑 교무는 마음일기는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만나고 있는 인연, 즉 부모와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라며 화나고 속상한 것이 상대가 아닌 자기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일기를 통해 알아가고 상대가 권위적이라 느낄 때 그 대상에 대한 내 생각이 권위적인 것입니다. 일기는 이러한 자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도갑 교무는 교화 현장에서 교도들의 마음 공부를 지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는 일기법을 지도해왔습니다. 원기 85년 행복을 여는 마음 공부를 발간해 대중에게 소개했으며 원기 89년 9월부터는 원광 디지털대학교의 요청으로 마음 공부 방법론을 강의했습니다. 원기 92년 6월에는 우리 시대의 마음 공부를 발간하면서 그해 8월부터 행복한 가족 캠프를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산 권도갑 교무의 마음 공부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음 공부 앱 개발 배경과 앱을 활용한 마음 공부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권도갑 교무님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매거진원을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감사발전소를 잘 아시나요? 저와 함께 하시죠. 숨 들이쉬면서 고마워하시고 내쉬면서 하며 마음으로 감탄하면서 내쉬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점점점 가득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어려운 코로나 상황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지켜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숨은 24시간 쉬니까 생각날 때마다 이 감사발전소를 아주 기분 좋게 돌리는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이 마음공부 앱 온산 마음일기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음공부 앱을 개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인간관계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가정과 직장, 사회 전반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예. 이것은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행복한 가족 캠프를 150여 운영하면서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부모와 배우자, 자식 때문에 또는 직장과 이웃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상처받았다, 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갈등을 겪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를 돌아다 보지 않고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온산 마음공부 방에서는 그 모든 갈등의 원인이 100%, 100%입니다. 100%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잘 보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보여드리면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광 디지털 대학에서 마음 공부를 오랜 세월 강의하면서 그 중심 내용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마음 일기입니다. 네. 이와 함께 행복한 가족 캠프를 1박 2일 진행하면서도 마음 일기를 안내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습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상대를 탓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때문에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쉬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원광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신 인공지능 전문가이신 한성국 교수님과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요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이 속에 이 마음 공부를 좀 넣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해온 마음 일기를 앱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한 교수님이 귀한 선물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교무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 저를 돌아보고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앱으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마음 공부 앱 활용법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마음일기 웹은 이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나살림이라는 이름을 쳐서 들어가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열기를 치면 우리 맵이 올라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면 언제든 다음에는 그냥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미 기록된 일기들을 참고해서 하나하나 따라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웹 속에 마음일기를 기록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힘을 이 일기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기는 비밀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고 스스로가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비대면으로 좀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마음 공부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인 것 같은데요. 앱을 통한 네네. 마음 공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네. 제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 일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점점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고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일기를 참고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마음 일기는 자기 내면에 숨겨진 그 보기 싫은 자기를 찾아보게 합니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공부를 함께 하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딱 맞는 이 공부법으로 조용히 혼자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깨어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마음일기를 잘 배워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는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일기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올라오는 어두운 감정들을 간단히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화나고 속상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하는데 이 감정을 신호 삼아서 그 밖으로 향하는 눈을 돌려서 언제나 자기 내면을 살피고 이게 이제 어려운 한문으로 얘기하면 회광반주하는 겁니다. 스스로 명쾌한 해답을 얻게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일이죠. 이제부터 핸드폰 속에 있는 마음일기 앱을 많이 즐겨주시고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부담 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아마도 그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시되는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울감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두고 서로 더 살피는 마음으로 훈훈함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은덕문화원 전통예술 한마당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가을문화 공연 외에도 전통성지 순례체험과 이론문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원불교 문화예술축제에서 가을 낭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족들의 안부를 챙기는 마음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거진원은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